68살 김말순 할머니 30년간 살던 집에서 3천만 원 보증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가족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올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오늘따라 봄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다. 김말순은 30년을 살아온 빌라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손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보증금 3천만 원이 든 통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이사라니. 말순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30년 전 남편과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가 생각났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는 이 작은 빌라 전세방 하나가 그렇게 소중했다. 아들 도훈이를 낳고 기저귀를 갈고 첫걸음마를 가르쳤던 곳. 남편이 밤늦게 일터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도 아들을 무릎에 앉혀 동화책을 읽어주던 거실. 모든 추억이 이 좁은 공간 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다. 특히 10년 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던 그 마지막 밤까지 말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여보,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당신 없이 혼자 여기서 버텨왔는데. 은행 창구 앞에 선 말순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천만 원. 평생 한 번에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다. 할머니, 이렇게 큰 금액은 통장으로 받으시는 게 안전해요. 현금으로는 위험하거든요. 그래도 되나? 돈은 내 손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한 건데. 말수는 익숙한 말버릇을 중얼거렸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통장을 건넸다. 말수는 그 작은 통장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남편 병원비로 허덕일 때 이 돈이 있었더라면, 아들 도훈이가 창업 실패로 빚에 허덕일 때 이 돈이 있었더라면, 수없이 했던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다. 이제야 여유가 생겼네. 관절도 아픈데 병원도 제대로 다녀봐야지. 은행을 나서는 말순의 뒷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아들 강도훈이었다. 도훈은 우연히 업무차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은행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밝아 보였다. 어머니가 은행에서 뭘 하신 걸까?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께 다가가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다. 요즘 프랜차이즈 창업 실패로 생긴 빚 때문에 어머니 얼굴 보기가 미안했다. 은행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월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가고 있었다. 어머니한테 또 손 벌릴 수도 없고, 소연이는 매일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도훈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은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다는 사실이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명예퇴직 이후의 삶은 예상과 너무 달랐다. 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30년을 모아온 생선 장사 수익과 남편이 남겨준 약간의 보험금, 그리고 이번 보증금까지. 이제 정말 노후가 보장된 느낌이었다. 그래도 아직 몸이 건강하니까 시장 일은 계속해야지. 손녀 지우 용돈도 줘야 하고. 말수는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생선을 손질하고 팔아왔다. 거친 일이었지만 정직한 노동이었고 그 덕분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 비록 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고 있었다. 도훈아, 힘내라. 어머니가 있잖니. 이틀 후 저녁 아들 부부의 집에서 가족 저녁 모임이 있었다.
말수는 손녀 지유가 보고 싶어 기꺼이 찾아왔다. 며느리 이소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 앞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숙제했어요. 7살 지유가 작은 손으로 크레용 그림을 내밀었다. 우리 지유가 그린 거야? 참 잘 그렸네. 이게 뭐야? 가족 그림이에요. 할머니, 아빠, 엄마, 저까지 4명이에요.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손녀의 순수한 그림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순간들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다. 도우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이틀 전 은행 앞에서 본 어머니의 밝은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그럭저럭 살지. 관절이 좀 아프긴 한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소연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소연은 35살의 나이답지 않게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훨씬 젊어 보였다. 유튜브 뷰티 크리에이터를 꿈꾸며 외모 관리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었다. 어머님, 그런데 요즘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말수는 젓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췄다. 투자?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아니에요. 요즘에는 안전한 투자 상품들이 많아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은 것들도 있고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열기가 있었다. 최근에 투자 관련 유튜브를 많이 봤고 몇 개의 투자 카페에도 가입해 있었다. 물론 실제로 투자해 본 경험은 거의 없었지만 이론적으로는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돈이 있으시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소연아, 도훈이 아내의 말을 막았다. 어머니께 그런 말씀 드리지 마. 하지만 말수는 이미 관심이 생긴 상태였다. 무슨 투자인데? 소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몇 개의 앱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보세요. 이런 단기 투자 상품들이 있어요. 원금 보장에 연 8-10% 수익률이에요. 은행 이자가 2%도 안 되는 요즘에는 정말 좋은 조건이죠. 원금 보장이라고? 네, 절대 손해볼 일 없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알아봤는데 정말 안전한 곳이에요. 사실 저희도 여유가 있으면 하고 싶은데. 도우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어머니,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 3천만 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될까? 많아봤자 5만 원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 말대로 8% 수익이 난다면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거야? 어머님,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투자하시는 분들 후기도 다 좋고 원금 보장 약속도 확실히 해주고요. 소연은 평소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설명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눈여겨보던 명품 가방이 있었다. 50만 원짜리였는데 유튜브 촬영용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훈의 창업 실패로 집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선뜻 살 수 없었다. 어머님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그 일부로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을 텐데. 어머니,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저라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소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말수는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봤다. 평소에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밝은 표정을 짓는 소연이 오늘은 어쩐지 지쳐 보였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순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투자라는 게 위험하지 않나? 어머님, 요즘 세상에는 안전한 투자가 정말 많아요. 제가 워낙 신중하게 알아보는 성격이라 확실하지 않으면 말씀도 안 드렸을 거예요. 소연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여러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투자 수익률 그래프, 성공 후기들, 회사 소개 자료까지. 물론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대충 찾아본 것들이었지만 말순에게는 전문적으로 보였다. 지유가 할머니 무릎에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걱정이 많아 보여요. 말순의 마음이 흔들렸다. 손녀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파고들었다. 어머님, 정말 안전한 거예요. 한 달만 해보셔도 되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빼실 수 있어요.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 정도만 해볼까? 아니면 2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을 함부로 건드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표정과 아들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다. 그럼 조금만 해볼까?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소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하지만 같은 시각 말순의 휴대폰에는 관절 주사 치료비 25만 원이 든 병원비 고지서 알림이 와 있었다. 말순은 아직 그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만약 그 순간 병원비 고지서를 봤다면 투자보다는 당장 필요한 치료비를 먼저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머님, 내일 같이 은행 가서 계좌 개설해 드릴게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소연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의 정체가 과연 순수한 투자 수익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말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돈은 내 손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다던 자신의 평소 신념과 며느리의 제안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다음 날 오후 말수는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병원 알림 메시지를 발견했다. 관절 주사 치료비 25만 원.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다. 아이고, 25만 원이나. 말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치료는 받아야지. 평소라면 아까워서 한참 고민했겠지만 보증금 3천만 원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동시에 며느리가 말한 투자 이야기도 다시 떠올랐다. 한 달에 20만 원씩 수익이 난다면 병원비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오후 3시 소연이 지유와 함께 말순의 집을 찾아왔다. 평소보다 화장이 연했고 표정도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다. 소연아,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사실 어제 도운 오빠랑 많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빚 때문이에요. 매달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가는데 오빠는 계속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만 해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래도 도훈이가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잖니. 어머님,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그냥 집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제가 유튜브도 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보려는 거거든요. 이때 지유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어젯밤에 엄마가 울었어요. 아빠랑 싸우면서. 말순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린 손녀가 부모의 싸움을 지켜봐야 했다니. 엄마가 왜 울었는데? 돈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힘내라고 말해주세요. 소연은 지유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소연아, 울지 마. 다 잘 될 거야.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투자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제 돈이 있으면 먼저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서.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여러 자료를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월 수익률 0.8%, 원금 100% 보장, 언제든지 환급 가능이라는 문구들이 눈에 띄었다. 소연이 준비해온 자료들은 어제보다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였다. 어머님, 이 회사는 5년째 운영되고 있고 한 번도 손실을 낸 적이 없대요. 투자하신 분들 후기를 봐도 다들 만족해 하세요. 소연은 자신의 휴대폰에서 여러 후기들을 보여주었다. 물론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찾은 것들이었고 실제로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의 후기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연 자신도 절반은 믿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본 정보들이 모두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거지? 어머님, 제가 이런 걸로 어머님께 피해를 드리겠어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소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투자 카페에서 실제로 수익 받으신 분들 인증글을 많이 봤어요. 말수는 고민에 빠졌다. 며느리의 눈물과 손녀의 순수한 말들이 마음을 흔들었다. 무엇보다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때 도훈이 퇴근길에 들렀다. 어머니 집 앞에 아내와 딸이 신발을 벗어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소연이가 또 와서 뭘 하고 있나요? 도훈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리 조금 어두웠다. 회사에서도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집에 오면 아내가 투자 이야기만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다. 도훈아, 앉아봐. 말순이 아들을 불렀다. 어머니, 소연이가 또 투자 이야기했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어머니 돈을. 엄마 믿어줘. 소연이 도훈의 팔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소연이가 정말 잘 알아봤대. 나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안전해 보이더라. 도훈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 자신도 매달 나가는 이자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무엇이든 해볼 만한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었다. 정말 안전한 거야? 오빠, 내가 언제 확실하지 않은 걸로 말한 적 있어요? 이것도 정말 오래 알아봤어요. 소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회사 연역, 대표 프로필, 투자 구조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물론 이 모든 정보들이 정확한지는 검증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다. 어머님, 1천만 원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 달에 80만 원씩 수익이 나면 그거면 병원비나 생활비에 보탬이 될 거예요. 말수는 아까 받은 병원비 고지서를 생각했다. 25만 원. 만약 정말로 한 달에 80만 원씩 나온다면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도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도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다만 너무 큰 돈은 하지 마시고. 그럼 2천만 원 정도로 해볼까?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2천만 원이면 월 수익이 160만 원이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어머님, 정말요? 2천만 원이면 정말 좋은 수익이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안전한 거지? 나도 평생 모은 돈이야. 어머님, 제가 책임지겠어요. 정말로요. 소연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다. 지유가 할머니 무릎에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 얼굴이 밝아졌어요. 엄마 힘내라고 해주세요. 말순은 손녀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더욱 기울어졌다. 가족이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조금의 위험은 감수할 만하지 않을까? 그럼 내일 은행 가서 계좌 이체하자. 소연은 감격한 듯 말순을 꼭 안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번 기회로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소연의 휴대폰 화면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여행 앱에서 온 알림들이 잠깐 떴다. 다행히 말순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만약 봤다면 과연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그날 밤 말순은 잠자리에서 계속 뒤척였다. 정말 잘하는 일일까? 돈은 내 손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다고 했는데. 하지만 며느리의 눈물과 손녀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한 달이 흘렀다. 말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투자 계좌의 잔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비록 아직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숫자로 보이는 수익률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어머니,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김복단이 말했다. 복단은 말순과 같은 나이 또래로 20년 넘게 옆가게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다. 그래, 요즘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가 봐. 여유라뇨?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투자를 좀 하고 있어. 투자? 복단의 눈이 커졌다. 말순 언니가 투자를 한다고? 며느리가 알아봐줘서 안전한 거래. 수익률도 괜찮고. 복단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언니, 요즘 투자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조심하세요. 아니야, 이건 다르더라. 며느리가 꼼꼼하게 알아봤어. 말수는 복단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미 한 달 동안 수익률을 확인해 왔고 매일매일 조금씩 오르는 숫자를 봐왔기 때문이다. 오후 2시 소연이 현금 봉투를 들고 말순의 집을 찾아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연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소연아, 웬 봉투야? 어머님, 이달 수익금이에요. 소연은 봉투를 말순에게 건넸다. 15만 원 들어있어요. 말순은 봉투를 받아들며 의아해했다.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160만 원 아니야? 소연은 미리 준비해둔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님, 처음 달에는 수수료하고 세금을 떼고 나면 이 정도예요. 다음 달부터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소연은 투자회사에서 받은 수익금이 아니라 자신의 카드 돌려막기용 현금 서비스에서 뽑은 돈이었다. 월 이자만 해도 3-4만 원씩 나가는 돈이었지만 어머님께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좋네. 이자라니 세상 좋아졌구나. 말수는 만족스러워했다. 어머님, 다음 달부터는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이 조금 적은 거고요. 말수는 15만 원을 받아들고 기분이 좋아졌다. 평생 은행 이자로는 이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관절 주사도 맞고 지유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소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뻔했네. 어머님, 당연한 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소연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첫 달이 가장 중요했는데 성공적으로 넘어간 것 같았다. 이제 어머님이 완전히 믿고 계시니까 다음 달부터는 더 쉬울 것이다. 그런데 소연아, 너 요새 부쩍 예뻐진 것 같아. 피부도 좋고. 소연은 살짝 당황했다. 최근에 명품 화장품을 몇 개 샀는데 그 효과가 벌써 나타난 모양이었다. 물론 그 돈은 어머님 투자금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유튜브 촬영 때문에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어머님, 제 유튜브 채널 한번 보세요. 소연은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을 켰다. 아직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유튜브를 보며 신기해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로도 돈을 버는구나. 네, 나중에 구독자가 많아지면 광고 수입도 생겨요. 그럼 우리 가족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사실 소연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50명도 안 되었고 조회수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며느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었다. 그래, 열심히 해봐. 요즘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 어머님, 그런데 혹시 이웃분들한테는 투자 이야기 안 하셨죠? 응? 왜? 요즘 투자 관련해서 사기도 많고 괜히 오해받을 수 있어서요. 우리끼리만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 것도 있구나. 알겠어. 소연은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웃들이 알게 되면 괜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말수는 복단에게 전화를 걸었다. 복단아, 아까 투자 얘기했잖아. 괜히 걱정하지 마. 정말 안전한 거야. 언니,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 아니야, 벌써 수익금도 받았어. 15만 원. 전화 너머 복단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정말요? 한 달 만에? 응, 다음 달에는 더 많이 나온다고 하네. 그렇게 좋은 거면 나도 알려줄 수 있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다. 소연이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해. 이건 우리 가족끼리만 하는 거라서. 복단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다. 그날 밤 말수는 15만 원을 들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다. 역시 며느리가 알아본 건 믿을만해. 다음 달이 기대되네. 하지만 같은 시각 동네 슈퍼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말순 씨 며느리 어제 백화점에서 큰 가방 사던데요? 아, 그래요? 비싼 것 같던데요? 50만 원은 넘어 보이더라고요. 요즘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소문들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지만 말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15만 원의 달콤함에 취해서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정말 좋은 투자네. 며느리 덕분에 노후가 든든해지겠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2달이 지났다. 말수는 소연에게서 2번째 수익금을 받았다. 이번에도 15만 원이었다. 처음에는 다음 달부터 더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금액이었다. 소연아, 이번에도 15만 원이네. 어머님, 요즘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말수는 약간의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나았기에 큰 불만은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말수는 우연히 소연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게 되었다. 손녀 지우가 할머니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소연의 SNS에 들어간 것이었다. 할머니, 이거 엄마 사진이에요. 화면에는 소연이 해외 어딘가의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화려한 리조트를 배경으로 한 셀피였다. 업로드 날짜를 보니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이게 언제 사진이야? 말수는 놀랐다. 지난주에 찍은 것 같아요. 엄마가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고 했거든요. 말순의 마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투자를 부탁했던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그것도 꽤 비싸 보이는 리조트에서? 지우야, 엄마가 여행비는 어떻게 마련했다고 하셨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간다고만 했어요. 말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날 저녁 시장 일을 마쳤다. 평소보다 일찍 끝나서 동네 슈퍼에 들러 생필품을 사려고 했다. 슈퍼 주인 박 사장이 말순을 보자마자 말을 걸어왔다. 말순 씨, 며느리분 요즘 경기 좋으신가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어제 백화점에서 봤는데 명품 가방 사시더라고요. 50만 원짜리 말이에요. 말수는 깜짝 놀랐다. 50만 원짜리 가방을? 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나. 함께 온 친구분한테도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정말요? 박 사장은 말순의 표정이 어둡게 변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 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혹시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해외여행에 명품 가방까지. 집안 사정이 어렵다던 며느리의 말이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계속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받은 수익금은 고작 30만 원. 하지만 며느리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써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아들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훈아, 소연이가 요즘 어디서 돈을 구하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 가방도 사던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와? 도훈은 잠시 당황했다. 사실 그도 아내의 최근 소비 패턴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 그건 소연이가 유튜브 수입이 좀 생겼다고 했어요. 유튜브로 그렇게 많은 돈이 나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소연이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하지만 도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도 아내의 설명에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말수는 소연의 집을 불시에 방문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하고 갔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여행사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말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영수증을 들여다봤다. 발리 리조트 패키지 4박 5일 마이너스 총 280만 원. 말수는 숨이 막혔다. 280만 원.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수익금의 9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어머님? 소연이 방에서 나왔다. 언제 오셨어요? 말수는 영수증을 들어 보였다. 소연아, 이게 뭐야? 소연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아, 그건 280만 원짜리 여행? 유튜브 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와? 어머님, 그게 아니라 친구가 대부분 내준 거예요. 제가 낸 건 조금뿐이에요.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친구가 280만 원을? 그럼 명품 가방은 뭐고? 어머님,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직접 봤어. 박 사장님도 봤고. 소연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님, 그건 유튜브 촬영용이에요. 리뷰하려고 산 거예요. 촬영 끝나면 반품할 거고요. 반품?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동안 품었던 의심들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소연아, 솔직히 말해. 내 돈으로 여행 간 거 아니야?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지만 소연의 변명은 점점 앞뒤가 맞지 않았다.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내가 투자한 돈 지금 어디 있어? 어머님, 투자는 계속 잘 되고 있어요. 매달 수익금도 드리고 있잖아요. 15만 원이 수익금이야? 내가 낸 게 2천만 원인데? 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며느리의 호화로운 생활비로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다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내 돈 돌려줘. 어머님, 투자라는 게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당장 돈 내놔. 그 순간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엄마랑 싸워요? 말수는 손녀를 보자 가슴이 더욱 아팠다. 이 순수한 아이 앞에서 벌어지는 어른들의 추한 모습이 부끄러웠다. 지우야, 할머니는 집에 가볼게. 엄마랑 잘 있어. 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동안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며칠 후 말수는 우연히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소연이 집에 놓고 간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가 자동 재생된 것이었다. 소연아, 어머님 돈으로 그렇게 편하게 지내니까 좋겠네. 맞아, 시어머니 보증금으로 노는 거지. 안 걸리면 그만이야. 그래도 조금씩 수익금은 줘야 안 의심하지 않을까? 아이고, 15만 원 주는 거 가지고 뭘. 나머지는 내가 써야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겠어. 말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였다. 자신의 평생 저축을 가지고 농담처럼 말하는 소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말수는 급히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다시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시어머니 보증금으로 노는 거지. 안 걸리면 그만이야.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녹음을 저장했다. 그리고 나서 은행 앱을 켰다. 투자 계좌라며 소연이 만들어준 계좌를 확인해 보니 잔액이 0원이었다. 2천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이런, 다 없어졌네. 말수는 주저앉았다. 30년 생선 장사로 모은 돈, 남편이 아껴서 모아준 돈, 그리고 30년간 살던 집 보증금까지. 모든 것이 며느리의 사치품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해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 보증금으로 노는 거지. 새벽 4시, 평소라면 시장에 나갈 시간이었지만 말수는 일어날 힘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아침 7시,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시장에 안 나가셨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도훈아. 말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집에 좀 와줄래? 1시간 후 도훈이 말순의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였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말수는 녹음된 음성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도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소연이 목소리네요. 그래, 내 아내가 내 평생 저축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던 소리야. 도훈은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어머니, 투자 계좌는 어떻게 됐어요? 잔액 0원. 2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어. 말수는 휴대폰 화면을 도훈에게 보여주었다.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이럴 수가. 소연이가 정말로. 도훈아, 이게 투자야? 이건 사기지. 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평생 저축을 아내가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너한테 2천만 원이 어디 있어? 너도 빚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말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도훈아, 이건 너 문제가 아니야. 소연이가 나한테 한 일이지. 말수는 가계부를 꺼냈다. 30년간 꼼꼼하게 기록해온 수입과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봐라, 이게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하루에 5천 원씩 아껴서 겨울에 난방비 아끼려고 이불 하나 더 덮고 자면서 모은 돈이야. 도훈은 가계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돈을 모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근데 내 아내는 이 돈을 가지고 노는 거지래. 안 걸리면 그만이래.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생선 손질하고 겨울에 찬바람 맞으면서 장사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도훈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다. 지우와 함께였다. 어머님, 도훈 오빠도 와 있네요. 무슨 일이에요? 말수는 소연을 노려봤다. 무슨 일이냐고? 내가 한 짓을 모르겠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말수는 휴대폰을 들어 녹음된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다. 시어머니 보증금으로 노는 거지. 안 걸리면 그만이야. 소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자신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어머님, 이건 뭐야? 변명할 거야? 지우가 무서워하며 아빠 뒤로 숨었다. 어른들의 차가운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었다. 어머님, 제가 설명은 필요 없어. 내 돈 당장 돌려줘. 어머님, 지금 당장은 뭐야? 280만 원짜리 여행 갈 돈은 있으면서 내 돈은 없어? 소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녹음된 음성 메시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소연아, 도훈이 아내를 불렀다. 정말 어머니 돈을 그렇게 쓴 거야? 소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사치품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연아, 이제 그만해. 경찰서에 가자. 어머님, 경찰서요? 사기야, 사기. 투자라고 속여서 돈 빼먹은 거 사기 아니면 뭐야? 소연이 울면서 말순의 다리를 붙잡았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용서? 내가 30년 고생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날 오후 말순은 정말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사기 혐의로. 손에는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30년간 써온 가계부가 들려 있었다. 진실이 모두 드러났다. 이제 법이 판단할 시간이었다. 경찰서 조사를 마친 후 일주일이 지났다. 말수는 매일 변호사와 상담하며 법정 준비를 하고 있었다. 30년간 써온 가계부,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인 음성 메시지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다. 할머니, 어머님이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네요. 말순의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주었다. 소연 측에서도 변호사를 구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래요? 변호사 쓸 돈은 있나 보네. 말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묻어 있었다. 그날 저녁 도훈이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아왔다. 얼굴이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어머니, 왔구나. 도훈은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어머니, 소연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네, 자기가 잘못했다고 어떻게든 돈을 갚겠다고 해요. 말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갚을 돈이 어디 있어서? 그게 소연이가 가지고 있던 명품들 다 팔겠다고 하고 여행비도 카드 취소 가능한 부분은 취소하겠다고. 도훈아, 그걸로 2천만 원이 나와?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많아봤자 200만 원, 300만 원이겠지. 나머지 1,700만 원은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너한테 그런 돈 없다는 거 나도 알아. 빚에 허덕이는 내가 어떻게 1,700만 원을 마련해?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소연이가 감옥에 가면 지우는 어떻게 되고요?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지. 내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도훈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아내의 잘못으로 생긴 일인데 어머니에게 선처를 부탁할 자격이 없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이면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거야?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되는 거야? 어머니, 도훈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야. 사기야, 사기. 말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계부를 가리켰다. 이걸 봐.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적은 거야. 5천 원 아끼려고, 1만 원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도우는 가계부를 들여다봤다. 어머니의 꼼꼼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수입과 지출 내역들. 하루 식비 3천 원,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서 다닌 날들, 겨울 난방비를 줄이려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잔 기록들까지. 어머니, 근데 내 아내는 이 돈으로 280만 원짜리 여행을 가고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보증금으로 노는 거지라고 했어. 도우는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내가 다시 30년 동안 모으면 되는 일이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소연이 지우와 함께 들어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연의 얼굴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다. 할머니, 지우가 달려와서 말순을 안았다. 우리 지우. 말순은 손녀만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소연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뭘로 갚아? 너한테 2천만 원이 어디 있어? 소연은 가방에서 명품 가방 2개를 꺼냈다. 어머님, 이거 팔아서라도. 그거 얼마야? 중고로 팔면 6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60만 원? 말순이 비웃었다. 2천만 원 중에 60만 원? 어머님, 시간을 주시면 나머지도 꼭. 시간?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는 줄 알아? 난 68살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이에 노후 대비한다고 평생 모은 돈을 내가 가져다가 놀아버렸는데 시간을 달라고? 소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님, 그래도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믿어주세요? 말수는 소연의 말에 크게 화를 냈다. 가족? 또 가족 얘기야? 말수는 일어서서 소연을 내려다봤다. 소연아, 가족이면 뭘 해도 되는 거야? 가족이면 사기쳐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평생 저축 가져다 써도 되는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친구들한테 한 말 다 들었어. 시어머니 보증금으로 노는 거지. 안 걸리면 그만이야 라고 했잖아. 소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어머니, 도훈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훈아, 너도 똑같아. 말순이 아들을 향해 말했다. 나한테 도움을 청할 때는 어머니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기다려달라고?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말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리켰다. 봐라, 이게 다 증거야. 가계부, 은행 내역, 녹음 파일. 법원에서도 이미 다 확인했어. 어머님, 소연아, 이제 그만해. 법이 정하는 대로 하자. 소연이 울면서 말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소연아, 도움은 나눔이야. 하지만 이건 도둑질이지. 어머님, 내가 한 일은 가족을 속이고 평생 저축을 가져다가 자기 사치품 사는데 쓴 거야. 이걸 투자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사기였어. 말수는 손녀 지우를 보며 말했다. 지우야,
할머니가 왜 화가 났는지 알겠니? 지우는 상황을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야. 거짓말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이틀 후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이소연은 피해자 김말순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말순의 가계부,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인 음성 메시지 녹음 파일. 피고인은 투자 수익금으로 월 15만 원씩 지급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실제로는 본인의 해외여행비, 명품 구입비 등 사치품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소연의 변호사가 변론했다. 피고인은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실수였으며 사기의 고의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강력히 반박했다. 음성 메시지에서 시어머니 보증금으로 노는 거지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한 발언은 명백한 사기 의도를 보여줍니다. 재판장에서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시어머니 보증금으로 노는 거지. 안 걸리면 그만이야.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이 음성 메시지가 본인 것이 맞습니까?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돈을 투자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가족관계라는 것은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그 신뢰를 악용하여 사기를 저질렀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났다. 피고인 이소연에게 편취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변제할 것을 명령합니다. 소연은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았다. 판결 이후 한 달 도우는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 소연과 함께 어머니 집을 찾아왔다. 어머니,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말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소연은 여전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어머님께 받은 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게 돼서. 말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다. 은혜? 내가 언제 내한테 은혜를 받았어? 어머님이 지우를 예뻐해 주시고 저희 가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들. 그런 게 은혜야?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정이 없었다. 소연아, 내가 진짜 고마워해야 할 건 내가 너한테 베푼 정이 아니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가 마음대로 써버린 걸 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해. 네. 이걸로 내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됐으니까. 소연은 말순의 차가운 말투에 더욱 위축되었다. 그래도 어머님, 지우만큼은. 지우는 내 손녀니까 당연히 계속 만날 거야. 하지만 너는 이제 남이지. 도훈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래도 소연이가. 도훈아, 너도 마찬가지야. 말순이 아들을 향해 말했다. 내가 아내 편만 들 때부터 이미 예상했어.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소연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어머니가 오해하신다. 소연이를 믿어달라고 했잖아. 도우는 할 말이 없었다. 나는 내 어머니지만 내 아내 눈치를 보는 아들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날 오후 지우만 말순의 집에 남았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왜 헤어져요? 말순은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지우야, 어른들이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엄마가 잘못했어요? 응, 엄마가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벌을 받는 거야. 지우는 어린 나이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지우는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와서 놀 수 있어.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정말요? 그럼 지우는 할머니의 소중한 손녀잖아. 말수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어른들의 문제로 상처받을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한 달 후 말수는 다시 시장 일을 시작했다. 30년간 해온 생선 장사였다. 비록 관절이 아팠지만 규칙적인 일상을 되찾는 것이 필요했다. 말순 언니 괜찮아요? 복단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래야 정신이 바짝 드니까. 그래도 그 돈은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변제 명령 내렸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받겠지. 설사 다 못 받더라도 어쩔 수 없고.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였으면 어쩔 줄 몰랐을 텐데. 복단아, 나이 먹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뭐요? 우리가 서민이라고 해서 참는 법만 배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선을 긋는 법을 배워야 살림도 마음도 산다는 걸. 복단은 말순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맞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날 저녁 말순은 관절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갔다. 25만 원. 전에는 부담스러워했던 금액이지만 이제는 담담히 지불했다. 할머니, 주사 아파요? 주말에 온 지우가 물었다. 아니야, 안 아파. 할머니가 건강해야 지우랑 오래오래 놀 수 있으니까. 할머니, 제가 어른 되면 할머니한테 용돈 드릴게요. 말수는 웃었다.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지우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말순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 저녁 무렵 말순은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30년 모은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선을 긋는 용기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예전의 자신과는 달라졌다. 이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돈은 내 손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다. 평생 해온 말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들렸다.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인생도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소연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갚겠습니다. 말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찢어버렸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우리가 서민이라 참는 법만 배운 줄 알았다. 아니다. 선을 긋는 법을 배워야 살림도 마음도 산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말수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갈 것이다. 6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일하고
손녀를 돌보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존엄성은 지켰다. 그것이 말순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까요? 김말순 할머니의 선택처럼 때로는 용기 있게 선을 긋는 것이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